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연휴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나 이슈 없이 무난하게 시장이 흘러갔고요. 조금은 지루한 시장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연휴 앞두고 조금 회피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26일을 기준으로 뭐라고 했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1거래일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하루만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파를 한번 이겨내시면 27일부터는 일단은 발목을 옥죄는 것들은 끝난다. 그리고 역으로 뭐가 있냐면, 배당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26일까지 매수를 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 26일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되고, 27일날 매도를 하더라도 26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배당은 통상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라는 게 붙기 때문에 순이익의 한 15% 정도, 요 정도 세금으로 또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이 배당 받으실 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배당주라고 하면은 예전엔 저는 금호석유 이런 거 지인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배당자면 셀트리온으로 많이 받았어요. 홀수에는 2%, 짝수에는 이제 5%, 이 정도로 주식 배당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짝수여가지고 5% 주식 배당 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딱 잡았는데 5% 주식 배당 한 걸로 그냥 배당 조금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당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봤고요. 오늘 좀 재밌는 이슈는 뭐 중국 관련 얘기가 조금 게임주 관련해서 있었고,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완전히 쉬는 모습. 그런데 수급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수급은 아침에 이렇게 좀 매수가 좀 잡혔다가 어제와 같이 그냥 원웨이로 개인이 던지는 모습. 이런 게 전부 다 슈퍼 개미들. 이분들이 이제 물량을 던진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가격이 멀서 1,000원입니다. 가격, 현재 가격. 근데 그럼 호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도 호가고 여기가 이제 매수 호가가 이렇게 있겠죠.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의 행태를 보면은 이게 어떤가요? 매수를 잡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은 아래로 이렇게 매수로만 깔아 놓습니다. 그럼 슈퍼 개미들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대주주양도 회피하려면 어떻게 되죠? 26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땡겨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매수로만 걸어놓으면은 알아서 개인들이 팔아 제낀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오늘 하락을 주도해서 만드는 흐름, 이런 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여기서 받아주다가 이제 물론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일부 들어온 거고, 이렇게 그냥 매도 일색으로.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정말 매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게 50억 한도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 요거는 아마 27일부터 해가지고 1월 2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아마 대주주 양도세 얘기를 한 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빠진 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그래도 꽤나 많았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오늘도 대장 노릇을 톡톡히 했구나. 기타 서비스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나름 버텼네요. 그리고 종합지수만큼 2차전지도 그냥 쉬는 모습. 그런데 시총 상위주가 많이 빠졌네. 이걸 봤을 때는 에코프로라던가 아니면 뭐 포스코 DX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오늘 힘을 못 썼나? 이런 거에서 물음표가 좀 찍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5배 정도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0억 한도가 올라왔어도 요거 회피 물량이 나온다. 뭐 LNF도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출회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반면 프로그램은 양매수, 선물도 양매수.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엄청나게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의지적으로 이렇게 형님들이 땡길 만한 그런 마음은 없었을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중국과 관련한 주식 우리 하지 말자고 하고 있죠, 제가. 게임주가 빠지는데 이거랑 보통 엮이는 게 게임 플러스 엔터가 패시브로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게 묻어버리니까는 화장품주도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거 게임 얘기 나와가지고 화장품주 안 보셨을 텐데, 화장품주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맞았어요. 중국에서 이런 거 제재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좀 약간 중국에서 견제를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과금 유도하지 마라. 유저들한테 현질하지 말아라. 요런 거 안 그래도 의제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우리나라 크래프톤이라던가 아니면 뭐 데브 시스터즈, 아니면은 뭐 좀 영향력 있는 게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친구들이 오늘 그냥 급락을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게임즈. 그래서 이런 거 좀 진짜 중국 관련된 거는 조심해야 된다. 진짜 큰 비중 못한다. 제가 그래서 게임즈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게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딱히 뭐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냥 제가 그저께와 어제 이야기 들을 때 브리핑을 확인하는 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얘기도 한번 해봤고, 미시장은 바로 반등을 빠르게 당겼습니다. 제가 미시장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올라갔다가 보라 시그널을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죽는다 그랬나요? 그거 아니죠. 올라왔다가 지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붕은 한 번 만들고 반등은 한 번 할 거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훅 누르는 거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만드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 시장 저항 구간 맞고요. 한 번 조정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낼 때 이런 식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세게 빠지는 날은 우리는 조금 빠지고 미국 시장 반등 조금 하는 날 우리는 이만큼 오르고 하면서 괴리를 맞춰가는 흐름 이거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많이 드립니다. 어제도 이렇게 얘기 드렸죠. 어제 알테오젠이 초강세 보이면서 셀트리온도 HLB도 버티는 모습 오늘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모두 잘 버텨줬습니다. 시장이 심해도 불구하고. 이런 게 뭐냐면 결국 바이오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바이오 중소형주가 올라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은 대주주 양도세에 굉장히 탈피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못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특히 어디 쪽에서? 세포치료제, 카티 쪽.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카티 계열이라던가 세포치료제 계열 이쪽이 지금 좀 핫하니까 이런 거 좀 보시길 바라고. 지금 대형 바이오들 예를 들면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동아 ST 동근당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번 시세 만들고 쉬고 있는 정도거든요. 이게 또 시세 올리면은 얘네가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쉬고 있다. 그래서 대형 헬스케어 대형 SK가 뭐 SK 바팜이라던가 뭐 셀트리온도 지금 좀 올라왔는데 이런 친구들이 쉬어주면서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움직여주고 뭐 처음엔 유한양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예전에. 그리고 셀트리온, HLB 이제는 뭐 차바이오텍도 많이 좀 세게 올라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세포치료제 주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그리고 중간에는 뭐 태고사이언스나 티움바이오 이런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소형 바이오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다. 근데 소형 바이오도 일단은 한번 올라온 다음에 눌렸다가 그리고 쉬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 5, 6월부터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일단 시세를 1월 달까지 JP모건 헬스컨퍼런스도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중소형주가 한번 힘썼다가 이제 요번 3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피바람이 한번 불 수 있습니다. 이거 미리 이야기 드려요. 어디서 피바람? 바이오에서. 얘네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자금에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는 일이 많아서 사업 보고서가 3월 30일까지 나오잖아요. 요때 이제 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감사 의견 해가지고 판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적절 막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절 이런 거.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적정 안 나오는 경우가 바이오에서 덜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상태들을 보면은 요런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바이오를 아마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다. 그리고 4월이 되면은 뭐 AACR 이런 것도 있고 6월달 정도 사이엔 또 아스코도 있고. 그래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끝나면은 바이오도 그냥 좀 숨고르기 좀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쯤 되면은 AACR 포함 그리고 HLB의 FDA 3상 기대감 이런 게 아마 3월부터 좀 붙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그리고 아시코도 있고 그러면서 바이오들이 좀 자리 잡아서 정확하게 한번 1차 내면 이제 개인들이 막 붙겠죠. 1월달에 쉽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재미없네. 그러다가 역시 바이오 아닌가 봐. 그래놓고 이제 조금 사업 보고서 나오는 시즌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또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 5월달부터 그것도 6월이나 이때부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까지도 강한 훈풍이 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런 큰 흐름 자체를 좀 제가 가이드 드린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붙는 거는 좀 잘 붙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조만간 생각해야 되고 아직도 23년이잖아요. 어쨌든 12월 좀 남았습니다. 거래일이 지금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 안에서는 바이오가 괜찮아요.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그런데 24년이다 1월이다 이러면 이 바이오 사이클이 올라는 가겠지만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빠지면서 다음 주도 업종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할 때 난 단기로 1월 초까지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바이오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시세는. 그런데 난 좀 저가에 24년 1월 들어서서 가지고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섹터를 쌓아놓겠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를 좀 보고 계신 게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도 좀 호재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추가 제재, 관세 인상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중국 제재를 진짜 제대로 안 해 미국에서 이게 확인되는 순간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주들도 조금 움직여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점점 관세도 올리고 그럼 중국산 점점 안 쓰거든요. 중국 부품도 안 쓰고 중국산 차단되고 미국산이 수요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관세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거를 그냥 무시당해 버렸다. 근데 이게 아마 24년 접어들자마자 조금 스멀스멀 돌리면서 반응을 해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지 거는 여러분이 조금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바이오도 일부 올라가는데 이제 힘이 조금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한이 풀리니까 뭐 그렇게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뭐 매크로도 크게 뭐 의식할 건 없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바이오 중소형주 좀 더 안 쉬는 척하는 2차전지 섹터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25일 월요일 휴장으로 오늘 오후장은 찰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될 수 있다. 이거 미리 얘기 드렸죠.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시장 재미없을 거다라고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월요일 금요일 휴장이라 가지고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요. 26일은 일단 뭐 그다지 뭐 재미가 있을까 싶긴 하고 27, 28일에 봉인 해제가 된다고 해도 또 29일 휴장 그리고 30일 휴장, 31일 휴장, 1월 1일 휴장까지 4일 거래일을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지루한 장 조금 재미가 없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나마 27일 하루 정도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28일 뭐 한 오전 10시, 11시 요 정도만 돼도 거래가 그냥 말라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음 주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약간 깔아놓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그런 개념 정도를 우리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일단 오늘과 26일 대주주장에서 50억 이상 회피 물량 쏟아져 나온 날이다. 이렇게 마지막 회피 물량 출하될 거다. 강조 드리고 아까 전에 이거 수급 차트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던 흐름이었다. 사실 정답지를 아침에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시장 보는 시선이.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보면은 반등 잘해줬다. 나스닥은 아직도 보라색 시그널 또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반도체 초강세 특히 마이크론이 9%대 초상승을 보였는데도 우리 시장 어쨌든 이 빨로 삼성전자가 나름의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지만 뭐 미국 시장만큼 우리 시장이 탄력적이진 않았다. 뭐 바이오테크 역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 미국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환율 조금 뛰었지만 뭐 의식할 건 없고 인덱스도 많이 빠졌다. 근데 인덱스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 환율은 조금 별로네. 그래서 종합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환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 왜냐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때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차익을 위해서 이거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빅스 지수 미동 없고 뭐 코인도 그냥 쉬는 흐름 그리고 유가도 굉장히 그냥 좋은 가격대 유가는 70불에서 85불 사이 요 사이에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증시에 영향이 안 간다는 거 그거 알아봐 주시고 채권 수익률도 크게 뭐 의식할 거 없는 것 같고요 기타 원자재도 크게 뭐 체크할 부분 없는 정도 그리고 우리 베타제 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그 ABL 바이오 여기 201선 그쪽이 딱 한번 걸리고 201선 그쪽에서 우리 이거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눌렸을 때도 요쯤에서 라이브 때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대놓고 얘기 드려볼 수 있는데 우리 베타지에서 진행 중이에요. 제가 아까워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오늘 하루 단기 저항 구간이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잘 챙겨 먹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베타지 분들한테 그냥 아까우니까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알테오젠이 쭉 갔고 기다리는데 네오킴이 또 따라와 근데 ABL이 이렇게 갈까 말까 근데 201선 이렇게 있는 데서 걸렸어 걸리고 내렸다가 여기서 둔내만해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면 하잖아요 요런 자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드린 게 ABL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키높이를 좀 맞아지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ABL이 올라오면서 네오캠도 좀 힘을 받아줬고 오늘은 알테오진 쉬는 모습 어제 당연히 알테오진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아마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플랫폼 쪽에서 아타모 사이어스도 제가 라이프 때랑 콘텐츠에서 다뤄봤는데 이제 플랫폼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나도 플랫폼이야 하고 움직여오고 보르노이도 어제 얘기 드렸죠 얘도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플랫폼주가 역시나 제가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과 항암 이쪽 중에서 플랫폼이 좀 더 강세를 현재는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HLB나 뭐 이런 항암 계열이 좀 쉬는 모습 그리고 퓨처킴이고 제가 되게 아까운데 이거를 제가 편입 예정 종목으로 계속 뽑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4월에 텀10 계약 나오면서 기대감 그래서 이게 6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가 안 나와 버리니까 뭐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통상 6개월 이내 공시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무산됐나? 텀시는 어쨌든 구속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11월부터 시세가 났던 게 그냥 쭉 뱉어버렸습니다. 다시 원위치였어요. 그리고 요 위치에서 이제는 뭐 여기 시작 구간에 왔으니까 다시 요 재료가 4월에 재료가 살아있으면 다시 가지 않겠어요? 요런 개념으로 이거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었는데 다른 거 매매하느라고 놓쳤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요 시세 나오면서 조금 배 아팠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제가 팔지 말자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거 보는 가격 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알아야지 안 털린다 그제도 데이터가 좋은데 이뮤노반트가 8% 빠졌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어제는 또 이뮤노반트가 또 올랐거든요 되게 웃긴 그거죠 재료가 데이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바이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잡아드리고, 유한양이 오랜만에 좀 힘써봤고, 지셀이 역시 세포치료제에서 내가 대장이야. 왜? NKMX가 원래 대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중 내면서 야 미안해, 난 이제 당분간 나올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재료가 조금 나중에 나올 것 같아. 니네 먼저 가 있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치료제들 이렇게 유틸레스, 큐리옥스, 큐로셀 이런 애들 계속 잘 움직여주고 있고, 티움테고도 넬리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에쿨론, 박셀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치료제 쪽을 여러분이 공략하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바이오 움직임 당연히 CMG 제약이나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AI 헬스케어 이쪽은 좀 여러분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쪽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그나마 얘 하나 좀 건드리면 하다 기술적으로. 내용 자체는 별론데. 그리고 파라스 아이 얘도 저는 지금 좀 찜찜해요. 찜찜한 거 좀 안 하는 편이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미용 기기 기술들 좋죠. 오늘은 보톡스 필러 이쪽이 좀 강세 보였고, 의료 기기 쪽으로는 좀 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소재들도 있거든요. 뭐 TNR 아니면 한스바이오 이런데 이런 친구들, 의료 소재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오늘 강세 보였고, 로봇주가 쉬는 모습. 로봇주는 당연히 두산 로보에서도 양도세 완화 회피 물량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레인보우도 아마 그런 물량이 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 정도.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확실히 작살이 나는 모습. 특히 중국 겨냥하고 있는 대부라든가 위메이드, 컴투스, 그리고 크래프톤. 또 얘네 또 넷멀벽까지 하고 또 여기서 또 코인 관련주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최근에 시세가 났던 애들이 더 빠졌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 묻은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확실히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 묻었다고 하니까 화장품주도 같이 밀렸어요. 특히 메타버스도 밀릴 수밖에 없죠. 얘네가 다 같은 섹터로 많이 묶입니다. 이렇게 챗봇까지 해가지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는 게임주랑 엔터 미디어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더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할 때 솔직히 얘네 안 갖고 있다고 하면 얘네가 쿠션 해준 거예요. 얘네가 쿠션 안 해주고 그냥 물량 났으면 다른 종목이 엄하게 더 맞을 뻔했는데 얘네가 쿠션을 좀 잘해준 것 같다. 그리고 HBM 관련주 이제 시세가 많이 났으니까 당연히 CIC형 물량 나와야겠고,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최근에 디자인하우스가 뭐 팹리스도 하고 바운드리도 하고 이렇게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TSMC가 좋았다 보니까 게이징랜드 이런 애들도 조금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DB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DB에서 이제 DB 하이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DB가 DB 하이텍 지분을 12%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KGI 강성부 펀드죠. 강성부 펀드가 지금 현재 7% 물량을 DB 하이텍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DB 하이텍 물량을 DB에서 지금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블록딜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천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해야 돼요. 강제로 DB가. 그래서 요 물량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이거 받아오면은 DB 주주들 입장에서 안 좋다. 안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이거 싸워야 됩니다. 강성부 펀드가 있고, 그리고 원래 회장님, 그리고 아들 현재 회장님.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DB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약간 좀 싸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때까지 약간 구설수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직원 관련해가지고 구설수가 있으셔가지고 회장님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드님한테 물려줬는데 또 아드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딸이 이제 장녀예요. 동생이 이제 김남호 회장이고, 아빠랑 딸이랑 편 먹고 아들이랑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강성부 펀드가 껴든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가족끼리는 그래도 뭉쳐야지. 요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강성부 펀드가 아들 회장이랑 붙을지 아니면 아빠 회장 쪽에 붙을지 이게 좀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DB그룹 내에서는 이렇게 팀을 먹어가지고 강성부 펀드를 먼저 내보내자. 굴러들어온 호랭이부터 내보내고 우리끼리 싸우자. 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분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만 남잖아요. 이렇게 편 먹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러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자 구조로 삼국지를 만들어야지 좀 더 치고받고 이 DB의 가치 자체가 좀 귀중해지거든요. 지주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은 얘가잖아요. 물론 여기에 뭐 DB 메탈이나 뭐 이런 것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지주사가 돼버리는데 이거 가치가 올라가려면은 지분 경쟁 요런 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누그러들면서 튀었지만은 피레침 쏘고 다시 눌려버렸다. 음봉으로. 이거 오른 이유는 그거예요. 긍정의 효과. 즉,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꼬여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방해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DB의 입장은 아니에요. DB 하이텍의 입장입니다. DB 하이텍 입장에서 이거를 DB가 조금 지배를 잘해줘야지 DB 하이텍이 온전한 가치를 봤는데 이런 지분 경쟁 때문에 가치 못 봤던 게 이제는 조금 제가치 받지 않을까? 그래서 DB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DB 하이텍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DB가 갑자기 툭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했는데 역시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DB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봐드리고, 그리고 이제 CXL 관련주 조금 쉬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제가 부품이나 기판 관련주는 그다지 안 좋아한다고 했죠. 역시나 최근에도 소재 관련주가 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 이거 말 인용해가지고 낸드 관련, 낸드는 지금 어둡다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낸드 관련 장비주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시라. 어떤 거? 테스 이런 거. 낸드 쪽으로 들어가는 건 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낸드보다는 역시나 D램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CXL은 아직 너무 멀어요. PIM 너무 멀어요. 그냥 AI 반도체 이쪽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급발로는 뭐 이런 애들 팹리스나 디자이너스 뭐 파운드리 이쪽이 낫겠죠 사실은.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꿀먹은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코프로 그리고 LNF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조금 이제 눌리는 것 같아요. 얘네도 오늘 쿠션해줬어요 시장이요. 얘네가 만약에 안 빠지고 버텨버렸다 그러면 게임주랑 얘네가 버텼다 그럼 코스닥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졌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힘을 못 썼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힘쓴 배경은 이쪽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바이오도 나름의 오늘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바이오도 보면 이제 약간 좀 시총이 작은 친구들 뭐 2천억대 아니면 이쪽은 좀 1조대긴 한데 중소형 바이오 위주로 좀 움직였거든요. 그런 거 조금 수급 들어온 게 보였고 2차 전지 지금 꿀먹고 있는데 이거 24년 되면 얘기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요 라는 뉴스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죠?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항상 선반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주가가 적자가 났을 때 이미 터닝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질 건데 이제 나빠질 거 더 없잖아. 나빠질 게 더 없으면 좋아질 일만 있잖아. 현재 안 좋은 건 괜찮아. 근데 앞으로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24년 상반기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있었다가 누그러드는 시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장은 이거였는데 실제 성장은 가다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에서 이 구간이 아마 24년일 것이다. 이미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23년 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4년 중반 여기거든요. 요 사이인데 그럼 24년 상반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절반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선반영한다고 치면 6개월만 선반영해도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성장 궤도를 반영해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2차전지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은 넘게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주가 자체는 여기서 올라도 야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다가 이제 여기 구간 들어가죠.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선반영 따라가는 흐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장을 하고 있다가 정체가 된다고 하니까 얘가 안 좋네? 훅 빠진 거잖아요, 주가 자체가. 이런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양극재 관련주는 조금 더 쉬어야 됩니다. 왜? 리튬 가격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아직도 그냥 뭐 빌빌빌빌 바닥권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한번 했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 바바바박 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리튬 업체들 중국에서 이제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도산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소화하고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은 양극재 관련주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터닝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나마 탄산 리튬 가격은 광저우 시장에 있는데 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반등할까요?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많이 쓰이고 ESS 전력 저장 장치 이쪽에 많이 쓰이는데 이 리튬 가격의 기준이 수산화 리튬. 요걸 좀 많이 연동하고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탄산리튬 가공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NCM 요런 거. 물론 사실은 이 탄산리튬이나 뭐 수산리튬 이런 것도 다 채굴해가지고 뭐 이렇게 탄산리튬, 수산리튬 가공하는 거긴 한데 일단 이 쓰임 자체가 탄산리튬이 튀어버리니까는 뭐 그럼 전체적인 리튬 가격 자체가 뭐 엄청 반등할까?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힌 거죠. 수산리튬에 대한 수요,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자체가 어디서 온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 성장의 둔화 이 구간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과잉 공급 상태다라고 하죠. 그런 거 조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HLB도 너무 짱짱하게 잘 붙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그널 안 잡히거든요. 매도 시그널이 안 잡혀가지고 굳이 매도할 필요 없어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빠진다고 파는 게 아니라 오른다고 파는 게 아니라 시그널에 따라 그냥 따라간다. 오히려 이격 수렴하면 굉장히 좋겠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간판 보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종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어쨌든 저항 구간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항 구간을 좀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26일 하루 정도는 약간 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밀렸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리고 랠리가 나올 것 같다. 1월 돼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퀀트 분석. 2003년부터 2002년 요때 퀀트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요 구간을 두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구간이 요 구간인지 요 구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딱 음봉을 맞은 거 보니까 어떤가요? 아, 위에 구간이었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면 요거 하나 떨어지겠죠, 다음 주에. 떨어지고 이제 쉬는 흐름. 제가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27일, 28일까지 해가지고 3거래일밖에 없고 휴장이 앞으로 4거래일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종합지수적으로는 26일 날 한번 쿵 했다가 27일 회복하고 28일 쉬고 그리고 1월 돼서 이제 랠리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1월 돼서 랠리가 나오는데 주도 업종이 아마 바뀔 거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흔들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랠리는 지속적으로 큰 방향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 약간 저항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이때 컨트롤 보면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눌렸다가 반등했다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가 있죠? 매물벽이 있잖아요. 이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찌그덕 거리고 그러고 가는 거다라는 거. 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아직은 이거 추종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가 여기서 첫날 딱 뜬 날 바로 얘기 드렸어요. 뭐라고 했죠? 3일 연속 얘기 드립니다. 예의상 200일선은 걸려가야지. 200일선은 걸려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제요? 이제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예의상 걸려서 가야 된다고. 한 번은 눌렸다가 가주는 게 예의라고요, 200일선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가냐고. 그건 욕심이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과 괴리율이 있다고 해도 나스닥으로 따지면 우리 시장이 1000포인트를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져도 200일선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200일선 눌려 앉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60일선이 우상향. 그러니까 이게 뭐 터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방향 자체가 지금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살짝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그러면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조금 재미가 없을 가능성, 종합지수적으로는 개별 종목적으로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 요것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마침 바이오가 슬슬 걸릴 자리 됩니다. 제가 요거 올랐을 때 아직은 요만큼 올라갈 자리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지 한 번에 뚫었다면은 무조건 내려옵니다. 내려왔다 걸리고 갈 거예요. 라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당연히 얘기 드렸죠. 이거 여기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 엄청 강세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HLB로 다 올렸는데 결국엔 요거 뚫으려면 HLB가 움직여야 되는데 HLB가 다음 주에 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이오도 찌그덕찌그덕 거리다가 HLB가 눌리면 눌렸다가 가고 HLB가 오르면 올랐다가 한번 HLB도 눌리긴 하겠죠. 쉬는 구간 나왔다가 그러고 가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를 한번 바이오 쪽 드려보고 반도체 그냥 걸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거 안착한 거 보고서 얘기 드린 게 반도체도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밴딩 여기서 이렇게 밴딩 만들던 게 이제 레벨업 돼서 여기 안 걸리고 올라왔다가 요렇게 건들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런 흐름 정도 나오고 있다. 그냥 업황 자체가 넌치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역사상 신고가 근처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요 장기 박스를 기어이 뚫어냈다. 누구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왜 개인의 힘이냐고요? 열심히 털려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팔기 싫어도 대주주인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이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틈에 기관 외국인은 열심히 주소 담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버티면서 물량을 다시 개인한테 넘기겠죠. 개인이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개인 아마 열심히 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동안 이 외국인 기관 물량이 단기적으로 빠지는지. 그래서 요 안에는 뭐 추세 물량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거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도 지금 조금 올라온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할 거다. 이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이 눌리는 시기에 개인한테 물량 넘게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다시 저점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을 한번 보고 종목들을 살펴보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와 보라색 시그널 4개예요. 이건 얘기 다릅니다. 내가 이때는 씹어먹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절대 못 씹어먹고 간다 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린 거. 밀려도 한번 미국이 밀려도 반등하고 지붕 만들고 빠질 거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가요? 빠졌다가 반등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신고가를 만드냐 마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신고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집어삼켜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탈만 안 하면 우리 랠리를 계속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나스닥 구간을 오늘 올렸는데 밀려버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찌그덕 거리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
한 번은 눌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눌릴 때 우리 시장이 죽는다? 아, 글쎄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갈 건데 아무튼 이 조정이 좀 아플 수가 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또 S&P도 노란 시그널이 한 번 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노란 시그널 뜬 상태로 올라간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S&P는. 그런데 올라가도 눌린다. 결국에. 지금 위치 아래로는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위치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다시 올라간다 한들 그래도 한 번은 눌렀다가 간다. 여기는 최소한 지금 위치 구간은 한 번 온다 일단. 그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매매를 급하게 할 필요가 절대 없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종목 쫓아갈 필요 없다.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종목, 무난히 돌리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돌리고 있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 좋은 시세 분명히 날 종목이라면 지금 이렇게 이미 떠 있는 거 샀다가 이거 쿵 해고 눌러버리면은 이 종목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거 변동성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갖고 있다가 시세 난데 뱉어낸 거 괜찮아. 근데 따라 붙었다가 뱉어내면 이거 머리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 한번 드려보겠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이 하이드로 리튬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질문 좀 주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 CB 물량이 거의 뭐 엄청납니다. 이거 유통주만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금능 맞은 날 저도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오늘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누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죠? 얘는 오버행이라고 과식한 상태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이 리튬 가격 동반되면 뭐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보고 기다리는 시간에 좀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물량이다. 이중이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않을 물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덩치를 많이 키우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매수가, 네 평단가가 여기 맞춰졌죠? 평단가 여기 맞춰졌으면 올라왔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 산 물량만 남기고 다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량을 두 개 사고 두 개 샀는데 지금 여기서는 10,000원에 샀어요. 이날은 8,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9,000원이 중간값일 거 아니에요? 4개가 있죠, 9,000원에. 만약에 9,000원에 도달을 했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두 개, 두 번째 산 두 개는 다시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산 두 개만 남겠죠. 그런데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죠? 9,000원으로 되는 거죠. 10,000원에 산 물량이 9,000원으로 변하고 내 물량만 다시 두 개로 유지한다. 그렇게 가지고 소액으로 끌고 가지. 이거 막, 샀는데, 야, 본전 찾는다, 이제. 야, 이제 손익구가 왔어. 나 그럼 이거 이제 4개 가지고 갈래. 이거 등치 커가지고 차익 보면 더 크게 먹을 거냐? 이런 생각하다 죽는 겁니다. 왜냐면 9,000원 갔다가 이게 올라간다 보장 있나요? 9,000원 갔다 다시 죽으면 어떡해? 5,000원까지 빠지면 어떡할까요? 이때 물타기를 할 수가 있고 분할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4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4개를 다시 사야지 5,000원의 중간값 7,000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8개가 되잖아. 난 처음에 2개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혹시 9,000원을 도달하면은 2개는 쳐내야 돼요. 그 2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혹시 다시 눌려. 그럼 그때 다시 2개 사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7,000원이 왔어. 7,000원에 다시 2개 더 사. 9,000원에 팔고. 그럼 9,000원의 평단가인데 여기 2개 있죠? 그럼 내가 2개를 다시 7,000원에 사. 그럼 어떻게 돼요? 8,000원에 4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추세적으로 이런 거 리스크를 감고 할 거면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게 리튬 포스 이런 거 보면 안 무너져요. 얘가 이제 어쨌든 하이드로 리튬이나 얘랑 똑같은 애거든요. 얘는 탄산 리튬하고 하이드로 리튬이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대주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체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리튬 포스는 땡겨놓고 지금 그냥 눌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요 구간에서 하이드로 리튬 버텨주고 이 리튬 포어스는 밀렸습니다. 요 차이는 있어요. 요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가. 28일 요때 또 상장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오버행이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24년 되면은 또 오버행 계속 나옵니다 물량. 아직도 나올 물량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큰 비중에다가 낭패 볼 수 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정도 그냥 뭐 뭐야 내려가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 비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든지 분할 매수 들어가도 부담 없는 그런 물량 이렇게 조금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 아마 맞이하게 되면은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대응하시라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 짱짱하죠. 레고캠 그리고 ABL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제가 여기 터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린 거예요.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같은데요. ABL 바이오 저항에 걸려 있는 구간입니다. 요것 좀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린 정도이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 야, 되게 대단하네요, 진짜. 진짜 이거 코스피 이전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시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GC셀이 지금 저기 시세가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노란 시그널 두 개나 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요거 빠진 것 자체가 조금 억지로 누른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라노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 요거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눌려서 쉬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 격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수세는 제가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대놓고 얘기 드리는 거는 그냥 매지온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냥 이거 박스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설마 얘가 내려온다고 해도 200일선이 지지해주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뚫나 봐야 된다. 근데 뚫으면 좀 재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정도 소화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던 4번 매지온까지 한번 얘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퓨처캔 같은 거, 요때 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리고 10월 달에 아무것도 안 나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빌빌 기록거리다가 이제 오늘 한번 슈팅 탁 쏴줬습니다. 근데 얘도 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글쎄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올라갈 때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애들 먼저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아이센스 이런 친구들은 코스닥 150에 들어가니까 기간 수급이 당장 붙어주는 모습도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르게 뭐 특별한 거 없이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짙어요. 그래가지고 요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맞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업종을 되게 다각화를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포트폴리오 제가 추천하는 개수는 8개에서 한 14개. 요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제일 좀 지루하지 않고 적당한 개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날은 당연히 2차전지가 쉬고 2차전지가 올라가는 날은 당연히 바이오가 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은 올라가고 이렇게 키 맞추기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는 시장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베타즈한테 예전에 그 얘기 드렸던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명은 이제 우산 장사를 해요. 그리고 한 명은 놀이동산에서 솜사탕 장사를 합니다. 공원에서.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기준이 비가 되겠죠. 비가 막 내리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은 어떨까요? 대박이 나겠죠. 반면에 비가 막 오는 날에는 솜사탕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은 장사가 될까요?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 이 비 오는 날에 우산 장사하는 이 아들이 대박이다, 와 좋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아 우리 둘째 아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솜사탕 못 팔 텐데 우리 아들 돈도 못 벌고 어떡하지 이거랑 어떤 게 심리가 좋을까요? 주식은요 심리가 50%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 컨트롤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얼마큼 알고 얼마큼 분석한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잘 끌고 갈 수 있고 지루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냐. 그런 의미에서 우산이 2차 전지고 솜사탕이 바이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바이오가 올라가는 날에 즉 날씨가 해가 막 쨍쨍해요. 비가 안 오고 해가 막 쨍쨍합니다. 막 활활 타올라. 그 우산 장사 되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근데 어머님은 이제 비가 안 오니까는 우산 장사는 큰아들만 걱정하고 있어. 이거 솜사탕 장사하는 작은 아들 대박 났는데. 이런 거 좀 칭찬해주고 작은 아들 대박 났네. 작은 아들한테 용돈 받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비 안 온다고 그냥 우산 장사는 큰 아들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쉬고 있는데 큰 아들도 쉬면서 이제 우산도 만들고 예쁘게도 디자인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좀 잘 컨트롤해야 된다. 비 오는 날은 또 이제 솜사탕 장사하는 작은 아들 이제 또 걱정하고 있지. 아무튼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뭔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놈 그냥 집중하세요. 지금 쉬고 있는 놈이 집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때 되면은 좋은 종목이면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데 지금 현대식 막 3단 우산 그리고 뭐 카카오 우산 막 이런 거 이쁘잖아요. 그런 거 팔면은 당연히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 오는 날 팔리겠죠. 뭐 큰 우산 이런 거 팔면. 그런데 막 그 집으로 된 거 막 조선시대에 나오는 우산 팔면 팔리겠어요 그거? 비닐 우산 이걸로 대박 나겠어요? 이런 건 대박 안 날 거 아니야. 이거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거 안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냥 좋은 거 들고 있으면 되지. 솜사탕도 막 그냥 살 안 찌는 알룰로스 솜사탕 이런 거 얼마나 잘 팔리겠냐고. 모양이 막 곰돌이 모양이고 포켓몬스터 모양이에요. 그 장사 잘 되겠죠. 그런데 막 그냥 설탕인데 위생도 안 좋아. 그냥 막 꼬질꼬질해가지고 막 언제 닦은지도 모르고 나무젓가락도 막 재탕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들고 있으면 된다. 썩은 거 안 들고 있으면은 결국엔 돌아가면서 올라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약간 굉장히 그 저렴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심리를 여러분이 잘 컨트롤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거 설명 안 했네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 원래 일요일 하잖아요. 이번에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요때 8시에 할게요. 그래가지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일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라이브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그냥 공개 방송을 한번 열어가지고 수다 떠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방송 열면은 이거 잘못 열렸나 생각하지 마시고, 놀아서 알파지가 그냥 수다 떨라고 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놀러와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오늘도 포트폴리오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우리 24년 기대감 만땅만땅 실어가지고 시간 잘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